네, 오늘도 투자하기 힘들죠. 왜 증시, 우리 특히 국내 증시는 이렇게 하락하기만 하면은 그 누구보다 많이 밀리는 걸까요? 코스닥이 현재 1%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도 매도 물량이 늘어났고요. 지금 테마주 외에는 거의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 안에서 그동안 주도주를 자리 잡았던 바이오도 오늘은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여기 반도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지수를 받쳐줄 만한 테마라던가 업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하나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많은 분들이 참 불만의 국내 증시이다, 네. 국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밀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기라고 하기보다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선이 있는 9월, 네. 우리나라의 연휴 이전의 9월 같은 경우는 약했어요. 그 측면도 있는데 여기 더해져서 우리나라는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원래 양도세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2021년에서 2023년 9월은 모두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 이슈가 하나 확정이 안 된 부분, 금투세에 대한 요인이 아무래도 이게 폐지, 유예 이런 단계보다 보완해서 진행하는 단계의 가능성이 지금 뉴스화가 됨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더 커짐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보완해서 시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락할 때가 가장 원망스럽습니다. 9월 시장 좋지 않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락할 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매도가 답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그럼 오늘은 무엇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은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마주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밸류업, 방어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의 흐름 알아보겠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빈집 뭐가 있을지 오늘 정유화학 쪽이 눈에 띄던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업과 관련한 기사가 전일 나왔죠. 바로 한국거래소가 이번 달에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거고 연내 관련 ETF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일 있었던 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줄이라고 합니다. 우수기업 지수와 유망기업 지수를 이원할 예정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유한타증권에선 양지수 내 코스닥 종목의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이 코스닥의 종목이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것에 빨간 줄 별표를 치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다 코스피로 이전하기 바빴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엑소더스 현상에 코스피 쏠림 심화가 강했는데 이번 지수로 인해서 코스닥도 지수 편입, 그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는 콕 집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역시나 바벨로 갈아타고 있는데 바이오 그리고 밸류업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바이오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밸류업 종목이 더 강하죠. 미국의 침체 우려라던가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 여파, 여기에 이 중동 분쟁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리는 곳으로 갔는데 그게 마침 바이오와 밸류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최근 두 달간의 주요 업종 지수 상승률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간 정말 쓸어 담았던 반도체의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반면에 헬스케어와 은행증권, 이 밸류업주들은 수익을 냈습니다. 대표 주자였던 현대차 오늘은 어제 이어서 쉬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공시, 주주 친화에 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밸류업주들의 흐름은 어떤지 지금 장도 굳건합니까? 지수는 아까보다 좀 추가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네.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수급 같은 경우가 보통 크게 이탈이 되기보다는 지수 조정 정도로 지금 이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총량 규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고점 형태가 나왔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게 박스권의 중단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짚어주신 것처럼 지수 공개 부분이 있으면 ETF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여야 그 대표들의 만남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다뤄질 수 있음에 따라서 밸류업과 연결해서 지주사 같은 경우도 함께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피처라고 할까요?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은 수급에 대해서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긍정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저희가 마감 모음집 시간에 황재수 지점장님과 함께 최근 손보사들의 실적이 네. 눈에 띈다라면서 보험사 언급을 했고, 그럼 밸류업 내 탑픽은 보험사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 지주사입니다 라는 답을 주고 가셨는데, 오늘 마침 또 지주회사들이 올라주고 있어요. 눈에 띄는 특징주로는 삼성가가 보이는데 네. 뭐 삼성생명은 보험사 안에서도 탑픽일 수도 있겠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주주 친화 정책, 배당 확대 이런 이야기가 붙으면서 강하더라고요. 오늘 밸류업 내에서 눈에 띄는 특징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 같은 경우는 우선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무게가 더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가깝게 2분기 실적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한 부분은 밸류업 정책의 확대인데, 자사주 매입 부분은 당장 단행할 수 없다는 점을 내비쳤어요. 자본시장법의 개정 부분에 따라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진행한다라는 점을 내비쳐서 이거는 내년 초에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배당 성향의 증가를 내비춤에 따라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의 증대 가능성이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도요, 밸류업은 굳건하다라고 네. 하는데 이 9월에 시장의 도피처로 밸류업을 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래 난 싼 게 좋아하면서 많이 빠진 반도체 혹은 잠시라도 쉬어가는 바이오 성장주로 대응하실 건지요? 최고는 둘 다 안 하고 쉬는 거고요. 아, 둘 다 안 하고 신다고요? 네, 좀 쉴 필요가 있고 어, 뭔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밸류업을 쫓아가고 하다 보면 9월 연휴 전에 좀 무리수를 둘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연휴 전은 좀 쉬고 연휴 이후에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박스권 중단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주사는 저점권에서 이제 주가가 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수급만 보고 시장에 진입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지수가 밀릴 때는 수급으로만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연휴 기준으로 연휴 전에는 좀 쉬고 연휴 이후에 돌아와서 충분히 좀 낮은 가격에는 매수가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추석 전까지는 둘 다 안 하는 게 좋다.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저희 코리아 MC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너무나 궁금했던 거거든요. 최근 주주 친화 정책으로 호감을 얻은 현대차는 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오늘 기아도 같이 내림세를 보여주고 네. 있어요. 처음에 인베스터데이에서 많은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다 쏟아내며 현대차의 주주 친화 정책을 거의 헤드라인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로 인해서 저도 밸류업에 대한 행보를 많은 기업들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웬걸? 주가가 반등을 안 해주면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투자자 예탁금 오히려 밸류업 기대와는 다르게 줄어들고 있대요. 유명무실의 밸류업으로 그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과도기에 놓여 있는 부침이라고 보는 게 좋을지요? 쏠림 현상이 있으면 반대로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쏠림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현대차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대차의 2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된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늘면서 매출 볼륨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만큼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의 연속성은 존재를 했습니다. 본업이죠. 여기 더해져서 환율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예요. 매출 볼륨이 올라가서 환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월별 차량 판매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꺾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되던 환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매출 볼륨이 유지를 해주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려는 없었는데 그게 좀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현대차는 밸류업에 대한 무게감은 존재하지만 본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피크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별 데이터 수치를 또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머지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면 본업에 대한 실적이 고점을 형성하고 꺾일 요인이 있는 쪽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현대차 판매가 또 악재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저희 시청자분도 현대기아차는 또 피크아웃 치트키 쓰나요?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콕 집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추석 연휴 이후에 보자. 네. 밸류업 그래 이번 달 안에 지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휴 이후에 보자. 네. 어떤 종목으로 볼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탑픽 종목 전해주신다면요? 우리가 그 본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주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업 안에서 뭐 보통 본업에 대한 부분에서 뭐 신사업까지 확대되는 구조예요. 신재생, 뭐 원전 이런 부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가지고 가고요.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로 인해서 물산에 대한 부분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게 이제는 본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기본 20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둘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밸류업 관련 탑픽주로는 삼성물산 선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5에서 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이후에 눈여겨보시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빈집 있을까요? 뭐 예전에 그 음악 차트에서 빈집털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도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디 한 곳에 관심 혹은 한 곳에 수급만 붙으면 빈집털이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으로는 화학주가 그 후보 중에 꼽혀 있는데요. 이 금호석유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왜냐? 이 8월 SBI 합성고무의 수출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설도 좀 제한적이고요. 공급 차질에 따른 천연 고무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NB 라텍스 수출 가격 역시도 연초 대비 무려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좀 달라지는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이기 때문에 금호석유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한 5에서 6%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악재는 중국 시장이 도통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눈을 좀 돌려보면 인도에서 석유 제품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난 2023년 회계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2014년도의 경우에는 4.5%. 뭐야 증가율이 적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2억 3,300만 톤은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석유화학주들에 대한 업황도 예전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도 있던데 이상희 이사님 네. 이성웅 이사님 네네네. 오늘 이 화학주 빈집털이범 주인공입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네. 이게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이냐라고 하면 인도에서 네.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 리스타킹 정도의 수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재고 리스타킹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딱 밸류에이션으로 PBR 플레이 정도 가능합니다. 1배 정도에 도달은 호황기의 초입에 도달이 가능하고요. 한 0.5배에서 한 0.7배 정도 이 정도의 박스권이 계속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규모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30%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30%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함을 열어둘 수가 있겠고 수요에 대한 회복이 모든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전략이다.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도요. 철강주랑 화학주가 못 가는 이유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때문 아닙니까?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이 살아나야만 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 신호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이쪽 비중 오늘 뭐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주들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네. 그럼 그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그 색을 갖고 있는 종목이 빨간불을 켜서 눈에 띄었던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요? 우리가 한 가지 케이스를 보면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 교체 보조금을 대량으로 줬었어요. 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타이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는 컨셉으로 우리나라의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 가격을 보니까 중국에서
저가 밀어내기로 해서 아. 소비가 이쪽으로 집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가 아까 금호석유 또한 긍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고 리스타킹 정도고 여기에서 중국단의 수요가 올라오지 않으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는 불가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진입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주가가 뭐 20% 정도 더 올라온다 그러면 되려 비중을 줄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 밀어내기로 중국산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못 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금호석유 현재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지 현재 14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PBR 밴드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대입을 해보면 1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본 상승이 가능함에 따라서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굳이 화학주를 하셔야 되면 한 14만 원 초반대에서는 가능함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호석유 계속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성우 이사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던 이슈들 추적해 봤어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